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뭐 팁은요, 뭐 기술이라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요. 2021년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런 딱 한 가지 스윙에 있어서 뭐 모양과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치 숏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딱 두 개를 드리기로 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공을 좀 일관성 있게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세가 남들로 인하여 내 핸디가 몇 개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게 잘 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바로 각도의 유지와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하고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균형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첫 번째 레슨은 첫째 뭐냐 하면은 어드레스 했을 때 이 등 각도의 유지,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등 각도의 유지와요, 내 어깨가 스윙 내내 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풀 때나 혹은 연습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 어깨를 뒤로 넘겨서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어드레스에서 그대로 숙였을 때 요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느낌을 갖자. 이게 힘들면은요,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지금 항상 뭐 TV를 보면서 있을 때도요, 조금 이렇게 엎드려서 TV를 보면서 가슴에다 이렇게 채를 놓고 X자를 해서 막은 다음에 요 모양의 좌우에 유지를 하자라는 게 사실은 스윙에 있어서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그런데 어드레스를 간혹 보면은 나는 멀리 서니까 잘 맞아, 뭐 가깝게 섰더니 좋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모양에서 멀리 쓰게 되면은 내 손하고 몸하고 멀어지고 채의 각도, 토우 쪽이 들리는 이런 어드레스의 모양이 나오면 공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보다 왼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너무 가깝게 서서 등각도가 펴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면 토우가 아니고 힐 쪽이 들리면 공이라는 건 슬라이스 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어깨나 등각도의 유지를 잘 하고자 하면 어드레스가 좋아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초보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시면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연습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드레스를 해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이 간격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도 유지가 되고 가깝게 서갖고 손을 들어도 두 개고 멀리서 두 개다 그러면 일단 뭐냐면 팔을 겨드랑이에 붙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큼 붙여야 되느냐를 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팔이 겨드랑이에 붙는 건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뭐 자를 대서 이거를 잴 수는 없으니까 느낌적으로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면 돼요. 이게 센치자로 그죠? 뭐 한 5cm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만 좌우 겨드랑이가 붙여 있는 상태면은 여기서 팔을 쭉 그냥 뻗어지는 이런 편안함에서 주먹 두 개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멀리 서서 숙여도 주먹 두 개인데 그건 겨드랑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드랑이를 몸에 붙인 이 모양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도 좋고요. 그 TV를 보면 프로들마다 준비 자세가 다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프로님들은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서는 프로님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안정감, 믿는 구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필드 가면 뭘 하냐면 이렇게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치기 전에 어떤 준비 자세라는 게 확실하게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겨드랑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양팔을 편안하게 쭉 뻗어 준다면 이게 상체의 준비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분은 체중을 조금 중앙 앞쪽에 놨을 때 잘 맞는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놔도 칠 적에 잘 중심을 잡기 때문에 잘 맞는 것이고, 혹은 뒤로 가서는 좀 맞추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래서 똑바로 아니면 내려가는 유형의 어드레스를 가진 골퍼들이 많고, 사실은 이렇게 뒤로 누워서 이런 유형의 어드레스를 가진 분들은 적단 말이에요. 이게 더 회전도 힘들고 공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멀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아크가 안쪽에서 안쪽으로 돌기 때문에 긁어맞아서 훅손 구질이 날 수 있고요. 이건 외려 치고 나서 그래도 허리 안 아프게 잘 지켜줄 수 있지만, 상체가 너무 펴져 있을 경우에는요, 맞고 난 이후에 우측 어깨가 들리는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붙여놓고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저는 선생님이 이제 다 봐주고 딱 집에 가시면 여기 선 다음에
하나, 둘. 너무 가깝나? 요렇게 연습을 하면서 계속 요렇게 자세를 잡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골프를 인제 배우신다거나 혹은 연습장에서 혼자 체크를 할 때는 우리가 체크를 뭘 할 수 있어요. 1.6-7초 만에 하는 스윙에 있어서 내 기를 순간적으로 2 센치를 더 앞쪽으로 들어야 되고 쳐야 되고라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드레스 그다음에 피니시 동작은 얼마든지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드레스라는 건 골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한 네.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겨드랑 붙이고 주먹 2개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상체와 어깨의 각도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요것만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드레스 때 요 각 유지, 그다음에 치고 나서의 요 각의 유지 요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돌아가. 인제 이게 몸이 좀 굳었어."라고 해요. 저 역시도 뭐 로리 맥길로 이런 사람들처럼 뭐 180도 이상 돌아가고 이럴 수 없어요. 단 상체의 각도만 유지하고 있으면은요. 쓸데없이 많이 돌려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을 살릴 필요도 없고 그냥 각도 유지만 하고 있다라면요. 맞고 난 이후에 요것만 돌아가도요. 치다 말고 있어도 상판의 각이 돌아가서 제대로 라이 각대로 공을 맞는다고 하면 거리 손실이라든지 방향적인 면에서 되게 유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지금 뭐 TV를 보면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그 뭐 로리 맥길로이 같은 선수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16%예요. 근데 저스틴 로즈 같은 선수는 아예 아이언을 제일 잘 친다고 뭐 통계상으로도 그렇고 프로들에게도 되게 최고라고 불리우지만 저스틴 로즈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각을 거의 유지하고 요렇게 하고 피니시를 하고 있어요. 공 떨어질 예. 때까지. 그러면 모양적으로는 이게 더 이뻐 저게 더 예뻐 할 줄 모르지만 그 두 선수 다 각이 틀어져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돌고 덜 돌고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연습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어드레스 때 이런 척추각.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약간 거울이 있거나 유리가 있어서 비춰지는 부분에 가면은요. 할 일 없을 때 가서 거기 보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게 각이 좀 잘 서져 있나.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만 잘 요렇게 지켜 놓고 있고 공이 좀 덜 맞아도 좋으니까 치고 나서 항상 이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다고 해도 저 지금 뒷땅 쳤거든요. 그래도 방향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 등각, 어깨각. 네, 바로 요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뭐 엎어서 바깥쪽으로 들어라. 어떤 선생님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라라는 뭐 이런 선생님마다 또 다른 자기만의 기술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TV를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짐 퓨릭 선수 같은 경우는 스윙 궤도가 조금 특이하다고 유명한 뭐 선수가 있어요. 바깥으로 들든 안으로 들든 어깨의 각은 같아요. 어깨의 각은 같고 예를 들어서 스퀘어로 들었을 때 내 어깨가 좌우로 움직이는 요 모양이나 그다음에 제가 조금 바깥으로 들었다고 해도 팔이 바깥으로 들고 체가 바깥쪽으로 다니는 것이지 어깨의 각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바깥으로 들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잘 떴던 사람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 뭐 존 델리 같은 선수 있어요. 엄청나게 장타를 쳤던 그런 프로들은 보면은 시작에 아예 이쪽으로 안쪽으로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깨 각이 올라갔거나 바깥으로 든다고 얘가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체의 각도는 똑바로 유지가 잘 되면서도 모양이 조금 달라져도 공을 맞추는 정타를 맞추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겨울에 연습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아카데미 코너에도 인류 프로들을 초빙해서 레슨을 듣잖아요. 근데 그 프로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밸런스를 유지하세요. 예. 그럼 밸런스를 유지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풀면 치고 나서 제발 1초든 3초든 서 계세요 제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 가고 오비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이 공은 동그래서 오비가 나는 거예요.
100개 날 거 30개 내면 70개나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가면서 여러분들 스코어가 좋아지시는 거지. 네, 완벽하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뭐 드라이버나 웨지나 뭐 다릅니까? 전 지금 7번을 갖고 나왔어요. 확실히 숨이 들 차네요. 이걸 보시면서 얘기하니까.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더 중요하죠. 네, 드라이버는 또 내가 평상 저는 이거 갖고 7번 갖고 155m만 치면 돼요. 근데 드라이버는 230 가면 250 가고 싶고 오늘 기분 좋아 280 가고 싶고 욕심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네. 더 세게 쳐도 좋으니 이 역시도 내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바로 상체 어깨 동작과 그다음 드라이버가 아니죠. 드라이버를 치더라도 강하게 쳐서 딱 치고 있으면 이렇게 서만 있으면 여러분의 오비에 나는 개수가 반으로 확 줄어들 거예요. 네. 그래. 지금 되게 중요한 그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방향성이라든가 조금 전에 거리에 대해서 김단아 프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만 멀리 가려고 신경을 썼지 이거 지키려는 상체 움직임 지키려는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진달래 아나운서도 어드레스 할 때 이거 딱 붙이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거 생각하고서 해본 적이 별로. 저는 제일 와닿았던 네. 게 그 주먹 2개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 기준이 항상 달랐거든요. 근데 아. 겨드랑이를 붙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세가 안정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딱 네.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 그게 중요해요.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조도현 프로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이고 공에 들어가기 전에 잡고 들어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면 어깨도 좀 굽게 되고 이런 동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잡고 들어가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해도 네. 되겠죠. 근데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랑은 라운딩을 몇 번 했지만 잘 맞고 안 맞을 때 또 되게 크세요. 네, 저랑 쳐서 되게 좋았을 때 보면 이게 예쁘게 착착 돌아간 다음에 와, 잘 갔어요라고 하는데 안 맞을 때 보면 벌써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도 늘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칠 때 벌써 우측으로 갈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빨리 돌린 건데 그러니 자세가 흐트러지고 밸런스가 깨져서 조금 더 실수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서 점점 좀 늘어날 거예요, 실력은요. 그래서 맞든 안 맞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 맞는 날도 크게 치지 않는 것이고 잘 맞는 날은 계속해서 버디 찬스가 나와요. 그럼 또 이제 퍼터를 또 자꾸 사고 그러시겠죠. 더 잘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골프라는 거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연습량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이런 것만 지켜주셔도 5년 친 효과를 2년 안에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네. 좋겠다는 거예요. 드라이버 특히 중요하죠. 왜? 멀리 가야 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할수록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치고 나서 이렇게 공을 빨리 보려고 하지 말고 공을 옆으로 째려보고 좀 공 떨어질 때까지라도 공 떨어질 때까지 너무 힘들면 머릿속으로 하나, 2개 정도는 이렇게 한번 서 보시자는 거죠. 드라이버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드라이버가 있어요. 그래도 또 제 거 아니니까 삐뚤어 가면 또 핑계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옆선에서 봤을 때 제 등각도라든지 어드레스 때 이 숙임의 정도를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 샷. 그래서 방향을 바로 저 지금 약간 탑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을 치는 데 있어서 공을 쳤어요. 잘못 맞아도 지금 뭘 생각했느냐면 치고 아예 잘못 맞았네 이러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자꾸 서 있는 게 이런 게 습관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지금 거리도 덜 갔고 공도 낮게 갔지만 페어웨이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를 좀 머릿속에 코스를 나가서 특히 첫 홀 몸도 안 풀렸고 그리고 마지막 홀 파고 집에 가고 싶어 그럴 때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맞을 때 위아래의 움직임이 적은 그런 느낌을 살려서 그 샷. 그러고 아. 서 있자라고 생각을 해서 좌우로 미스의 폭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김다나 프로랑 롱게를 해야 되네 이거. 네. 비슷하게 가는데. 근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프로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저도 골프를 치면서 더 나은 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더 들었거든요. 나은 실수요. 네,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고 더 큰 나은 실수를 하지 말자. 네. 그런데 오늘 알려주시는 포인트들을 잘 지키면 정말 더 나은 실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정- 기본을 잘 지켜야 되는 네, 맞아요. 되게 정답이에요. 골프는 누가 잘 치느냐가 아니라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실력의 사람들, 골프가 왜 어려워요? 다 잘하는 사람끼리 모아놓고 요즘 1등 뽑기잖아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게임이래요. 골프라는 것은. 예, 잘 네. 치느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있을 때 아마 하루 끝나고 봤을 때는 그린 온의 확률이라든지 페어웨이 확률이 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겨우내내 생각해야 될 걸 굉장히 간단하고 생각할 때 등각도의 유지와 우측 어깨가 공 날아가는 걸 옆으로 봐도 좋으니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좀. 네, 이게 가장 많이 보여요. 저희 눈에는. 그러니까 조금 옆으로 서 있는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확 스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결과도 좋고. 자, 이제는 이 어프로치를 올 한 해를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릴게요.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손목을 써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찍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라이가 우리가 가서 그린 주변에 가면은요, 공이 좋은 순풀에 놓여서 떠 있는 거는 뭐 제 생각에 이 운동은 뭐 10번 중에 한 2번, 3번밖에 없고 한 7, 8번은 나쁜 축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걸어가야 충격을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좋은 데 있어서 계속 쉬운 데 오면 내가 요즘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가자마자 계속 나쁜 데 있으면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직업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를 나가서 손목을 써야 된다 그러면 조금 찍어 쳐야 돼요. 찍어 친다라는 부분은요, 팔로우 스루를 길게 하는 게 찍어 치는 게 아니고 조금은 끊어 친다라는 기분에 스톱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박아치는 것이다, 손목을 쓰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들 때 자,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요, 손을 쓰지 마세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자, 이런 거는 정말 티 꽂고 쳤을 때는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10번 중에 한 60, 70%는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좋은 라이일까요? 나쁜 라이일까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라이예요. 여기서 말끔하게 공부터 얇게 친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직업이고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만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런 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데서는 그냥 편안하게 확률적으로 좋으려면 손목을 써서 좀 이렇게 탁 찍어서 공부터 맞추는 것이 조금 덜 맞고 아주 잘 맞았을 때 실수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손목을 써라. 네, 그래서 첫째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목을 쓴다라는 건 다 오른쪽 손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같이 잡고 있어서 얘를 손목을 썼는데 얘도 당연히 써지겠죠. 하지만 감각적인 부분과 거리를 맞춰야 되는 그린 언저리에서는 오른손을 기준으로 손목을 썼다 안 썼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필드를 나가가지고 털썩을 많이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공이 더 갔다 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요, 조금 보면은 찍으라고 했더니 정말 콕 여기서 이것만 찍어요. 그러면 10번의 샷 중에 8, 9번은 다 왼쪽으로 가요. 그래서 첫째는요, 손목부터 헤드부터 들더라도 조금 클럽 페이스를 열면서 드는 것이 1번이에요. 네네. 그래서 헤드부터 드는 것이고 손목을 사용하는 거지만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어서 도와주는 게 참 좋죠. 그 다음에 체중은 짧은 것들은 거의 다 왼쪽에 두세요. 30, 40, 50이 넘어가면서부터 56도, 58도는 체중을 쓰고 몸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왼쪽에 두지 않아도 되지만, 그린 주변에서 짧은 것들, 캐리거리가 20 미만의 것들은 체중을 살짝 왼쪽에다 둔 상태에서 헤드부터 들어야지, 손목을 써야지, 손목으로 들어야지라는 거를 잊지 말고 하세요. 이런 거는 비단 우리가 바깥 연습장에 가도 좋지만 실내 연습장에서도 스크린에 요즘 공 날아가는 게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같이 손목을 써주는 것이 공부터 꿀밤 때리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를 돌 때 거리를 어떻게 맞춰요? 그러는 또 질문도 해요. 차라리 7번을 쳐요, 드라이버를 쳐요. 거리가 정해져 있지만 3 떨어뜨리고 7 떨어뜨리고 9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어떻게 맞춰요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치는 스타일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꿀밤을 탁 때려 보셨나요? 뭐 때려볼 일이 없지만, 그렇죠? 꿀밤을 때리는 기분을 가지라고 해요. 자, 그럼 손바닥에다 이렇게 꿀밤을 때려 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TV 보면 프로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거예요. 네. 그게 꿀밤을 때린다고 하는데 헤드부터 이렇게 젖혀들었단 스톱. 스톱이라고 해서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서지지는 않아요. 왜? 내려오는 가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치는 사람의 느끼는 오른 손목을 살짝 피면서 이렇게 스톱으로 탕 끊어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공부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맞출 수 있어요. 체중 왼발에 놓고 자 헤드 스톱.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땐 좀 낮게 갔어 저 사람 탑볼 쳤어 이럴 줄 모르겠지만 탑볼이 아니고요. 탑볼을 쳐서 땅에 안 맞고 내려간 건 세게 가지만 지금같이 공 맞고 땅 맞은 건 공 중앙을 맞고 조금 1mm 밑에를 맞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거리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헤드부터 살짝 열어둔다고 느낌으로 치면 탁 스톱을 해도 좌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드를 아마추어 분들하고 나가면서 제일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고 보이는 부분들이 어프로치 하실 때 보면 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이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클럽의 특성상 이 아이는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는 우측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아마 스윙이 클 거예요. 커서 부드럽게 쳐서 우측으로 가는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꿀밤을 탁 쳤을 때는 우측보다 좌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라이가 좋지 않은 이런 단단하고 공만 있는 라이, 그 다음에 혹은 뭐 이런 곳 라이가 이런 건 안 좋죠. 그 다음에 역풀이거나 요즘에는 거의 다 안 좋아요. 잔디가 많이 없어졌고 얼었다 녹았다 해서 거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한 70-80%는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의 어프로치를 많이 해주시는 거죠. 자, 손목을 썼어요. 언제 썼어요? 헤드부터 들었고 칠 때도 출발 자체를 오른 손목을 이렇게 펴서 쳤기 때문에 이건 손목을 쓰는 거예요. 아마 기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일 거예요. 자, 이제는 평상시 그냥 어프로치예요. 만약에 라이가 좋아요. 공이 되게 순풀에 잘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찍다 보면 채가 공 밑으로 훅 지나가가지고 뿡 떠서 짧거나 스핀이 먹어버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래다 보는데 58도를 저는 갖고 나왔거든요. 이 아이 자체로 슥 지나간다라는 것도 어려워요. 왜? 지나가는 과정에 로프트가 생성이 되면 거리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건 오른손목 고정. 자, 라이가 좋을 때는 그러면 고정을 해놓고 뻣뻣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듯이 7번 가지고 치핑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로봇같이 뻣뻣하게 고정해놓고 뻣뻣 아주 잘한 지금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로프트가 있는 이런 클럽을 가지고 라이가 좋은 데서 한다고 했을 때는 오른 손을 피는 게 아니라 오른 팔꿈을 핀다고 해요. 저희가. 자, 백스윙을 아예 어드레스 때 준비를 탑스윙을 만들어 놔요. 뭔 소리냐 하면 똑바로 칠 것에 대한 클럽 페이스의 조준을 했다면 왼손으로 아예 이렇게 한 10cm 정도를 착 내놓자고요. 그럼 클럽 페이스도 오픈이 됐었고 그 다음에 로프트도 조금 더 열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손이 아니고 가슴판으로 드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저절로 오른팔은 당연히 접히게 되고요. 오른팔 접힌 걸 쭉 펴갖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요 타치 되게 예쁘게 들어갔죠? 네. 요런 걸 칠 수 있어요. 나이가 물론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곳에선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선 내가 넣고 싶고 내가 가진 그런 재주와 기술을 다 써서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곳에 공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손 내놓고 고정, 그대로 가슴판 하고요. 오른팔만 피는 거예요. 오른팔만. 자, 오른팔만 피면 이렇게 뒷땅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가슴 추가로 오른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드레스에서 10cm 내놨으면 자, 고정해놓고 가슴. 근데 오른 팔꿈치만 이렇게 탁 펴주는 거예요. 탁. 그러면 백스윙 들었을 때 어드레스 때 만들어져 있는 오른 손목의 자연스러운 코킹이
유지예요. 그대로 제 오른손만 봐보세요. 단 한 번도 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유지가 돼서 있는 거예요. 아, 어드레스 때 오른손 네. 그 잡았던 거를 그대로 유지해 준다. 그렇죠. 어드레스 때 요 모양 그대로 아예 저 여기다 테이프를 감아줘도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싹 스톱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 가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라이가 상당히 좋을 때. 그렇죠. 예.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박아쳤다가 꿀밤 쳤다가 들었다가 밀었다 돌렸다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나쁜 라이, 좋은 라이 두 개만 딱 나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곳에서는 손목을 꺾어서 꿀밤 그리고 라이가 좋은 곳에선 이렇게 크게 손목을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어드레스에서 코킹을 만들어 놓은 이 각 그대로 자 가슴 네 그럼 이렇게 말끔하게 맞고 실수의 폭이 또 이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술과 그 다음에 겨우내 샷 할 때 어깨만 잘 유지하고 공 날아가는 것만 옆으로만 봐줘도 아마 이렇게 생각만 바꿨는데 어머 다음 달에 한 확 열타가 줄어들 수도 있는 바로 그런 레슨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겨우내 요것만 매일도 재미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신경 써서 1시간씩만 요것만 신경을 써주셔도 엄청나게 큰 발전이 올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아, 지금 조도현 프로가 올바른 스윙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프로치 레슨을 듣다 보니까 라이가 좋은 곳에선 저희가 뭐 알다시피 클럽보다 손이 왼쪽 핸드 퍼스트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럼 라이가 안 좋은 곳에선 그렇게 네.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이가 안 좋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써서 백스윙을 드는 거기 때문에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손목을 3개 다 쓸 거예요. 그런데 볼 위치가 다를 거예요.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에 놓고 세 번째는 새끼발가락까지 갈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기본에서 이건 왼쪽 엄지발가락이에요. 라이가 좋지 않은데 나는 공을 꼭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손을 왼발에 있는 걸 더 내놓는다 그러면 생크나요. 이런 거 손을 들여놓고도요. 헤드부터 다 꺾어갖고 이것만 유지를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공이 뜰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 역시 손 써서 치는 것은 이렇게 꿀밤을 때릴 수 있고요. 질척하고 너무 나쁘고 공 뒤에까지 높다라는 건 오른발에 놓고 치되 헤드부터 드는 거기 때문에 손을 사실 어디다 놓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라이가 안 좋을 때는 내가 띄울 거냐 중간에 맞고 굴릴 거냐 시작부터 굴릴 거냐라는 거는 볼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손목을 어디다 놓느냐보단 헤드부터 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골프장 나가서도 좀 내가 뭘 해야지가 좀 빨리 좀 뜰 거예요. 아, 특히나 지금 어프로치 레슨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어 바로 직결이 그렇죠. 되는 거고 드라이버 하나 잘못 나간 것보다도 어프로치 하나 실수하는 게 정말 타격이 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많은 그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프로치에서 궁금한 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시하님이 그린 주변 짧은 잔디에서 자꾸 토핑 뒷땅이 나와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들은 58도를 많이 씁니다. 힘들이 좋아서 여성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9번을 해도 되고 피칭을 해도 돼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로 지금 나중에 라이 좋게 한 거 있잖아요. 그 느낌 살려서 가슴으로 좀 하세요. 아. 그러면 로프트가 적은 것들은 그 조금 뒷땅 맞고 탑이 맞아도 세게 확 날아가지 않고 뒷땅이 맞아도 로프트가 있어 어느 정도 제거리가 가기 때문에요. 피칭을 가지고 혹은 9번을 가지고 좋은 라이 때 이렇게 쳐라라는 오늘의 레슨을 생각하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결과가 좋아지니까. 하긴 네. 고수들이 그 어프로치 그린 주변에 잔디 안 좋을 때 외지가 아니라 아이언으로 하는 경우 맞아요. 꽤 많아 있었어요. 네. 예. 좀 이런 부분 참고해 보셔서 어프로치 그리고 네. 올바른 스윙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세요.